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비중 줄여라, 테슬라 랠리 경고 등.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계속 급등을 하다가 며칠 요새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이 상황에 웰스파고가 테슬라의 랠리가 곧 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테슬라에 대해 비중 축소 투자 의견을 재확인했다라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루는 대부분 투자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매수 혹은 비중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금 웰스파고에서는 오히려 매도 사인을 냈다. 근데 사실은 이 월가의 관행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종목에 무조건 매수나 비중 확대, 진짜 부정적인 의견일 경우에는 홀딩 정도, 관망이나 이 정도의 의견을 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비중 축소의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의견이거든요. 사실은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테슬라 이제 비중 축소해야 된다. 사실 그게 맞아요. 주가의 관점에서는. 왜냐면은 하락하는 종목을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모든 이제 투자은행들이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다 바꿨습니다. 테슬라 더 간다. 근데 웰스파고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하락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의 랠리가 인도 건수가 개선이 됐고 일론 머스크 급여 보상 패키지 승인, 로보택시에 대한 과대 광고 기술을 이렇게 해서 낙관론이 일시적인 낙관론이지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테슬라가 이제 매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 2분기에 인도 건수가 확실히 잘 나온 건 맞는데 전년 대비해서 5% 감소를 실제로는 감소한 거나 다름이 없고 실제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과대 계상됐다. 부풀려진 매출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체질 개선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보택시 공개도 이제 미뤄졌고 그다음에 모델 3가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2% 테슬라가 폭락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 건 맞습니다만 최근에 중요한 가격대를 좀 뚫었죠. 이제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해준 상황이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250달러 부근이 변곡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쭉 상승하다가 250달러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이게 뭐 250달러 가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250달러 가기 훨씬 전부터 이제 250달러가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곡점 맞고 지금 여기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테슬라의 차트 관점에서 파동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좀 이제 판가름이 나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상방 돌파하게 되면은 위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방 전고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다시 열려버리는 이런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잘 되고 그다음에 추가 반등 돌파 나오면서 상승하면은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임계점에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에 테슬라 주가 반등 이유는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총격으로 피습을 당하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됐죠. 주식 안 하는 사람도 트럼프 이슈는 다 알아요. 근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이제 결국은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태세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조금 이제 네거티브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화당과 트럼프는 전기차에 비판적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책과 반대로 인플레 감축법이나 전기차 이런 거에 이제 우호적인 이런 이제 성향이 아니라 반대로 전기차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다. 원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스탠스였는데 오히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태세를 바꿔서 아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트럼프 위해서 매달 600억 원대 기부 아예 확실히 줄을 제대로 섰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에 엄청난 거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매달 100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매달 실제로 이 정도 기부금을 낸다면 총액은 2,400억 원이 된다. 아무리 테슬라 CEO가 부자여도 2,400억 정도의 기부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의 이제 금액이죠. 지금껏 올해 대선 기부금 중 최고액은 미국 재벌 가문인 멜런가의 종손이 트럼프 선거운동 슈퍼팩에 기부한 1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최고 기부액을 그냥 이제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어마어마한 수준의 이제 기부금이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쪽에 좀 이제 자문을 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 위기가 생길 것 같다, 경제 위기가 다가올 거다, 경제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경영자라면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주변에 경제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분명히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뭐 삼성이나 어떤 다른 이제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경제 쪽에 자문을 해준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석을
잘 못하는 느낌인데 일론 머스크는 뭔가 경제 자문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게 좀 이제 느낌이 느껴져요.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트럼프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화당이 승리 확률이 원래 높았는데 공화당 승리 확률이 이번에 트럼프 이슈 때문에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로 가세가 기우니까 확실하게 이제 교통 정리하면서 지지하기로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좀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여지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는 지금 전기차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전기차 업계가 어려워지면은 결국 수혜는 테슬라가 봐요. 왜 그러냐? 전기차 회사들이 망하게 되면 테슬라가 다 그 시장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테슬라 대량 해고 3개월 만에 다시 신규 채용 나선다. 뭔가 트럼프 지지하기로 하고 나서 뭔가 이런 이슈도 신규 채용 이슈도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뭔가 말을 맞췄는지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뭔가 확신이 드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AI와 로봇 공약 분야 및 서비스업 일자리에 집중을 해서 이제 신규 채용을 이제 좀 대거하기로 했다. 테슬라가 대량 해고 3개월 만에 다시 800명에 가까운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테슬라가 올해 초에 전체 직원 14만 명 가운데 중에 수천 명을 해고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숫자이긴 하지만 AI와 로봇 공학 쪽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쪽으로 좀 채용을 집중하고 있다. 근데 실제 일자리 숫자로는 사실 서비스업 일자리 채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데 사실 인도량이 계속 감소를 했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직원 수를 이제 감소시켰는데 다시 채용을 늘리는 건 어떤 이유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포함한 제품의 AI와 로봇 공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쪽 좀 인력을 늘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테슬라 주가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 매수세예요. 지금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냐?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정이 없이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관, 개인, 외국인 3명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매수를 넣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수세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가 골드만삭스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자산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 있죠. 현재 역사상 2015년 이후로 유례 없을 정도로 10년 만에 유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롱 포지션 규모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약 3천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한화로 치면 4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롱 포지션 규모를 이제 구축을 해놨다. 즉 이제 기관들마저도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세를 넣고 있고 현물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만 매수하냐? 개인들하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훨훨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일주일째 고점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러셀 지수,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수인 러셀 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주식들 고점에서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주식들은 이제 고점에서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반해서 스몰캡, 즉 중소형주들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6.8% 정도 지수가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빅테크 주식들 비롯해가지고 이제 대형주들 많이 상승할 때 중소형주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거래일 만에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가 매수세로 이제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빅테크 주식이나 다른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중소형주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로 좀 이제 갑자기 자금이 유입되는 걸로 좀 보이고요. 2000년 당시에, 그러니까 24년 전에 소형주 ETF가 출시된 이래로 세 번째로 큰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 즉 이제 24년 동안 이렇게나 소형주가 급등한 적이 3번이다 총. 근데 그 중에 한 번이다 지금이. 그 정도로 소형주가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인 러셀 2000 그리고 이제 미국 대형주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S&P 500 주가 지수, 이 두 지표의 이제 퍼포먼스 차이를, 수익률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2008년 그 다음에 2020년 그 다음으로 2024년 현재 최근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을 했다. 단기적으로 3일 동안. 그래서 지금 소형주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소형주가 지금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재밌는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끝나고 이렇게 뭔가 거대한 이슈를 앞두거나 거대한 이슈가 터졌을 때 아니면 내지는 끝나고 이렇게 소형주가 성과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소형주가 압도적인 성과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건 무언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거나 터졌거나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신호라고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자, 근데 이 와중에 트럼프 웃자 에코프로 삼형제는 울었다. 근데 사실은 전기차 종목도 지금 전기차 종목인 이제 테슬라도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굉장히 지금 이제 공화당 쪽에 지지가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삼형제가 이제 지금 급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국내 이제 2차 전지 종목은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랑 이 2차 전지 주식 떨어지는 거랑 뭔 상관이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 폐기 등 현 바이든 대통령의 현 정책을 뒤집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자,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기사 몇 개를 보고 정리를 해보면은 바이든은 친전기차 세력, 그리고 트럼프는 반전기차 세력인데 트럼프 요번에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크게 급증을 하면서 반전기차 세력이 지금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들에는 악재다 내지는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 쪽에 이제 그 공급이 되는 2차 전지 주식들도 당연히 약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시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내연 차량 규제 완화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주식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전기차 업계가 지금 조금 계속 안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북미 전기차 연산 100만 대 계획 연기. 제너럴 모터스가 종전 목표를 세웠던 1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갖추는 게 어려울 거다라고 스스로 이제 밝히면서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큰 목표치였던 것들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결국은 국내 2차 전지 주식 하락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초격 사건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 주식에는 악재가 이제 반전기차 세력이 바로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주식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흐름이 실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가 잘 돼야 2차 전지도 잘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의 하락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코스닥 하락세입니다. 지금 그래도 코스피는 얼레벌레 잘 버텨주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면서 크게도 삼각수렴, 작게도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상승을 지수가 못해주고 계속 하락으로 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은 낮아지고 지금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기차 어떤 주가나 전기차 이제 관련주인 2차 전지 주식들이나 이런 코스닥을 리드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게다가 지금 환율도 상승하고 있고 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이제 이 시장에 다시 들어와야지만 코스닥이 뭔가 긍정적인 흐름도 보이고 2차 전지 주식도 큰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시장도 안 받쳐주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이고 트럼프 지지율도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2차 전지에는 겨박제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주식들도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리고 경제가 사실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빚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요. 자영업자 비명. 자영업자 연체율 10년 내 최고치. 지속되는 고금리 여파로 정부 압박에 내려간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금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이제 빚이 늘고 있고 이제 그 덕분에 금리 인하도 힘들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를 억누르면서 결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금리가 높게 유지됐고 이것이 연체율 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빚낸 거를 자영업자들이랑 중소기업들이 못 갚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이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경제로 치면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산층 내지는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 허리가 아프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경제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경제 자체가 이제 크게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슈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굉장히 지금 부가 빠르게 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근데 서민층들은 물가 상승에다가 임금은 물가만큼 안 올랐지 게다가 대출 금리가 굉장히 강하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연체율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이제 겨박제들이 한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좀 잘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장단기 금리차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기준 좀 보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금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0포인트 왔다 갔다 하려고 하죠. 제가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게 아니라 역전된 게 회복될 때가 그 전후로 가장 큰 어떤 경제적인 안 좋은 이슈들이 벌어지거나 주가가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회복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역전이 회복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당분간 좀 장단기 금리차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하고 중국 경제 관련한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최근에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이제 실업 관련된 데이터들이 높아지면서 고용 시장이 악화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은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 계절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2023년이나 이제 평균적인 어떤 2023년, 2019년, 18, 17년도 최근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업률이 이제 연초 이후로 요맘때쯤 되면 중순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 이후에 다시 내려가는 이런 이제 트렌드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실업 관련된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는 단순히 계절적 요인 때문이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이제 시기가 지나고 좀 여름 좀 지나고 하면은 다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완화되고 실업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이제 평균값도 높아지고 있고 좀 이제 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황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지금 중국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다음으로 큰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도 망해요. 왜 그러냐? 미국이 전 세계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경제 다음으로 큰 게 중국 경제잖아요. 중국 경제 망가지면 일단 한국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왜냐?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들의 이제 주가가 사상 최고치, 대만, 일본, 인도, 미국 전반적으로 다 사상 최고치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달성 못하는 이유,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이 이유가 좀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당연히 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 수십 개가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 투자가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중국 쪽의 경제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실제 중국 경제에 관련된 지표를 싹 다 체크를 해보니까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제 세계 증시부터 테슬라 이슈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